오늘은 신교. 처음 듣는 사람인가 봐요. 그죠? 신교라는 사람의 귀산음. 귀신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귀신의 노래가 아니라 산으로 돌아가다. 귀산, 산으로 돌아가다. 산, 마운틴. 아마 자연이겠죠? 자연으로 돌아감을 노래함. 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산, 자연은 그냥 단순한 자연이라기보다는 고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향으로 돌아감을 노래함이라고 하는 귀거래사 류에 해당하는 시조이다 라고 보면 돼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작가는 1701년 고향으로 완전히 돌아와. 그러니까 서울에서 벼슬을 하다가 고향으로 완전히 돌아와 백석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만들고 그러니까 증수니까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작품을 창작하였다고 합니다. 자, 제목 귀산이라고 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산으로 돌아왔다라는 뜻이지만 일수의 10년 종사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니 라든가 이수의 강사나 나왔노라 백구야 반갑구나 등을 통해서 볼 때 이게 단순한 산이 아니라 고향의 자연으로 귀거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10년의 출사기간 동안 변해버린 고향을 대하면서 느끼는 아쉬움, 그리고 그토록 바람하지 않던 생활을 누리면서 느끼는 반가움, 만족감,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풍명월, 일려편주, 꽃과 버들, 검은고와 노래, 옹어로서의 조어, 조어는 낚시질이에요. 한가로움, 번잡한 속세와의 단절, 산수와의 동화 등등이 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체 8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라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자, 1수 10년 종사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니 산천 의구하되 인사는 달았세라. 아마다 세간 전모를 못내스러 하노라. 아마다는 아마도 이런 뜻이겠죠. 2수 강사나 나 왔노라 백구야 반갑구야. 청풍명월도 기다려줄 줄 알건만한 성은이 하지중하시니 자연지체하여라. 3수 암상에 유정하고 정하에 유순호다. 일렵편주를 화류간에 매아두고 일생에 금서와 버지되니 절가는 줄 내몰라라. 잠깐 요 3수는 조금 독특하네요. 별표 쳐야겠다. 그죠? 왜? 이게 4줄이야 3줄이 아니야. 자, 여기가 지금 어때요? 그렇지, 약간 꼬여요. 일생에 금서와 버지되니 절가는 줄 내몰라 하노라 해가지고 2번으로 끊어 읽어야 되는 약간의 파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안한 물이 피고 물새난 산에 온다. 일신이 한가하여 산수간에 누웠으니 세상에 어지러운 기별을 나는 몰라 하노라. 우수 검은고 빗기 들고 산수를 희롱하니 청풍은 건들고 명월도 돌아온다. 하물며 유신한 무력이는 오명가명하나니. 육수 장송낙낙하고 간순한 잔잔한데 토와 상침에 낮잠을 더듬깨니 산밖에 어지러운 풍우랄 나난 몰라 하노라. 칠수 검은고 흥진커던 조대로 내려가니 도왔던 맑은 물에 뛰어나니 고기로다. 아예야 믿기다라 마라 취적이나 하오리라. 8수 마지막인가요? 산수의 병이 되고 금가의 벽이 있어 산수 좋은 곳에 금가로 논이노라. 두어라 초로 인생이 아이 놀고 어이하랴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 노세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쭉 읽어는 봤는데 전체 어떤 내용인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수인데 자, 요것만 보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현대어풀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뒀습니다. 일종의 컨닝 페이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수 8수가 전체 이러니까 한번 챙겨봅시다. 10년 종사 후에 뭐라고 써 있어요? 10년 벼슬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종사라고 하는 것은
벼슬을 지내다 내지는 관직을 지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관직을 지낸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니 자 이제 왔네 그죠? 왔으니까 이 고향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공간적 배경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일종의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천은 의구한데 자연은 그대로인데 이런 뜻이죠. 자, 고향의 자연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사는 달라시에라. 인사, 아하, 사람의 일, 즉 사람살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달라졌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결국 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네요. 아마도 세간존모를 세간존물 세상의 존망 즉 세상이 존재하고 몰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내 슬퍼하노라. 즉 자연은 영원하고 그대로인데 사람은 어땠어? 변했어. 여기 있잖아. 인사가 변했기 때문에 결국 허무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인사는 곧 세간존물하고 같이 묶여지면서 자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또 하나 자 이것 때문에 화자는 고향으로 돌아왔겠구나 해서 화자가 자연으로 돌아온 이유가 결국 인사 속세일 때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일수는 결국 뭡니까? 그렇죠. 고향으로 돌아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수 보겠습니다. 강사나 나 왔노라 백구야 반갑구나 강사나 부르고 있네요.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도노법이죠. 그리고 의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에 대한 얘기다. 자 백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을 가리키는 말이면서 고향에 돌아온 어떤 반가움을 대꾸법의 형태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청풍명월도 청풍명월 마찬가지로 자 자연을 나타내기죠. 기다려줄 줄 알건만은 자 강산도 나를 기다렸어. 대꾸도 나를 기다렸어. 청풍도 나를 기다렸어. 기다린 줄 내가 알아. 몰랐던 건 아니야. 나도 빨리 오고 싶었어. 그러나 임금의 은혜가 매우 중요해. 한마디로 충이죠 충. 이 충 때문에 나는 늦게 온 거야. 자연지체하였다는 거야. 저절로 늦어졌다. 결국은 성은이 지중하다는 것이 바로 뭐야? 화자가 귀향, 고향으로 오는 것이 늦어진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임금의 은혜가 크고 무거우니 그 은혜를 갚고자 열심히 일하다가 10년 동안 일하다가 이제야 돌아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수는 결국은 뭡니까? 고향에 늦게야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삼수 봅시다. 암상에 유정하고 정하에 유수로다 일렵편주를 화류간에 매아두고 자 여기까지만 볼까요? 암상에 유정하대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예요. 여기 써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위 위에 뭐가 있어? 정자가 있대요. 암상에 유정하고 그 다음에 정자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야? 정하에 또 뭐 했어? 유수로다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온 거야? 물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배잖아요. 주자가 배자예요. 배는 물 위에 뜨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까지를 연쇄법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일여편주까지를 연쇄법으로 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배가 물 위에 뜨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화자는 지금 작가는 정자를 세웠어요. 정자 무슨 정자? 아까 백석정이라고 했던 거. 이 백석정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변 풍경을 쭉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화류간에 화류니까 꽃과 버드나무 사이에 묶어두고 꽃과 버드나무 사이니까 뭐야? 버드나무가 있네. 꽃이 피었네. 그러니까 뭐예요? 범범범. 일종의 계절감을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생에 검은고와 책으로 벗이 되니 벗으로 삼아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가로움이죠.
어떤 한가롭게 고향에서 사는 모습을 구체화시키면서 유유자적한 삶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절 가는 줄, 한마디로 시간 가는 줄 나는 몰라 하노라. 세상 좋죠. 팔자 좋아. 나도 이런 삶 살고 싶어. 근데 가진 게 없네. 사수 보겠습니다. 산하는 물에 피고 물새는 산에서 온다. 자, 산꽃은 물에 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새는 울어요. 어쨌거나 간에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는 일종의 대꾸법으로서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신이, 여기서 말하는 일신은 뭐야? 그렇지. 화자겠죠. 화자의 몸이 어떠니 한가하니. 산수간에 누워있어요. 산수간에 누워있다고? 누워있다는 것은 은거하였으니. 이런 뜻이겠죠. 산수는 뭐겠어요? 자연일 거예요. 세상에 어지러운 기별은 나는 몰라 하노라. 나는 몰라 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까? 세상 일은 신경 쓰고 싶다, 안 쓰고 싶다? 안 쓰고 싶다는 거죠. 즉, 세상 일을 멀리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니까 화자는 지금 어디에서, 산수에서는 은거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어지러운 기별은 듣기도 보지도 싫은 거야.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산수간하고 세상의 어지러운 기별은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일종의 공간의 대비겠죠. 마지막 종장은 결국은 세상의 어지러운 소식을 모른 채 하면서 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수 보겠습니다. 검은고 빗기 들고 산수를 희롱하니.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악기죠. 악기를 들고서나 희롱을 한다고 했으니까 검은고는 산수를 희롱하는 소재가 될 거예요. 이때 희롱하다는 건 놀리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즐기다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화자, 작가의 친근감이 드러나고 있다. 청풍은 건드불고 명월도 돋아온다. 결국 청풍하고 명월은 다 자연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물며 무신한 신의가 있는 믿음이 있는 갈매기가 오며 가며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 갈매기는 자연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화자가 함께하고 싶은 물화일체의 대상이다 라고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오며 가며를 오명가명이라고 이렇게 이응을 받쳐 쓴 것은 유성음을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육수 보겠습니다. 장송낙낙하고 간수는 잔잔한데, 이때 간수 밑에 살짝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냇물. 그러니까 간수가 시냇물이군요. 토화상침에 낮잠을 더디 깨니. 토화상침 뭐라고 써요? 흙 위에 잠자리예요. 흙 위에 잠자리니까 흙으로 만든 잠자리, 맨 땅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이게 편해, 불편해? 그렇죠. 불편한 잠자리 정도예요. 낮잠을 더디 깼다는 건 늦잠을 쫙 잔 거야. 늘어지게 잠을 잔 거야. 늘어지게 잠을 잤으니까 이 불편한 잠자리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화자는 여기가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래서 삼밖에 속세, 세상의 어지러운 풍우, 속세의 어떤 어지러운 일들은 나는 몰라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낮잠을 더디 깨는 것, 낮잠과 풍우는 어찌 본다면 상황의 대비가 되면서 세상 일을 멀리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보니까 이 시조는 전부 다 화자가 있는 자연과 그 다음에 화자가 떠나온 속세, 두 개의 공간을 계속 대비하면서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칠수 보겠습니다. 검은고 흥진커던 조대로 내려가니. 흥 지날 때 진짜가 다하다야. 그러니까 흥이 다했대. 그러니까는 신나게 놀았어. 이제 너무 놀았어. 검은고 갖고는 너무 많이 논 거야.
근데 이 거문고가 왜 튀어나와? 오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수에서 거문고 얘기하고 육수 건너뛰고 칠수까지 왔다는 것은 결국 오수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대라고 하는 건 낚시터예요. 낚싯대. 낚시터니까 낚시터로 내려갔다는 건 이제부터 뭐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낚시질 하겠다는 거죠. 왜? 배고파서? 근데 이게 배고파서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자, 도왔던 물, 맑은 물에 도왔던 맑은 물 할 때 이 도화는 복숭아꽃이에요. 우리가 흔히 고전에서 복숭아꽃 그럼 뭡니까? 무릉도원이죠. 도연명의 도화원기를 차용해서 무릉도원의 이미지를 끄집어내고 그걸 갖고 이상세계를 얘기하고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뛰어노는 것이 고기로다. 이거 포동포동하니 먹음직스럽다가 아니라 뛰어논다예요. 즉 어떻게 본다면 연못 풍경의 생동감을 보여주면서 아이야 밑에 살짝 봅시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미끼를 달지 말래요. 미끼를 달지 말라는 건 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취적 생각이나 잊고자 하노라. 한마디로 얘는 고기를 낚시질을 하는 이유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시름 세상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낚시질을 한다는 거예요. 세월을 낚는 거지. 팔자 좋은 거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수 산수의 병이 되고 금가의 벽이 있어. 산수의 병이 된다는 건 자연을 사랑하는 병. 한마디로 연하고질 천석 고왕이 있고 금가, 금은 거문고예요. 가는 노래야. 그러니까 거문고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벽. 벽이라고 하는 것은 버릇, 취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예요. 뭐야? 자연 속에서 딩가딩가딩가 노는 게 취미라는 거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그렇죠.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는 대꾸법이고요. 이러한 대꾸법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며 내가 이러한 병이 있으니 당연히 산수 좋은 곳에서 금가로 거문고를 뜯으며 노래를 부르며 노니노라. 한마디로 자연을 즐기면서 나는 놀고 있노라. 아서라 두어라 초로 인생이 풀끝에 이슬처럼 덧없는 인생이 인생무샹 아니 놀고 어이야리.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팔자 더러워 인생은 무상한 거야 이거보다는 그냥 만족하고 노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을 서리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신교의 연시조, 권사름 8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연시조고요, 정형시고요, 풍류적이고요, 자연친화적이고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공간의 대비죠. 그죠? 속세와 자연, 자연과 속세, 그죠? 서울과 그 다음에 고향. 자, 대비를 통해 현재의 삶에 대한 태도, 어떤 태도?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앞에서 해제에서도 봤지만은 이 작품은요 산으로 돌아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고향으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향을 상징하는 자연과 그 다음에 현실 세계를 대표하는 세간의 대비를 통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수 고향에 돌아오니 산천은 의구한데, 자, 요게 하나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인사는 세간졸물, 요게 또 하나의 내용이면서 이렇게 대비를 이루겠죠. 1수에서만 그러냐? 아니에요. 4수를 보세요. 나는 산수간에 누워있으면서 세상의 어지러운 이별을 나는 몰라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났어? 아니에요. 나는 토화상침 낮잠을 지내고 그 다음에 산밖에 어지러운 풍우는 나는 몰라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고향과 그 다음에 속세와 고향을 대비를 시키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표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강사나 백구야 뭐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 군데에서 의인법과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구절은요 반갑고야를 통해 고향에 돌아온 기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 눈에 띄는 게 있었죠. 뭡니까? 연세법. 암상에 유정하고 정하에 유수로다. 일렵 편주를 해가지고 바 위에 뭐가 있고 정자가 있고 정자 아래에는 뭐가 있고 물이 있다. 그리고 물에는 뭐가 배가 떠 있다. 라는 식으로 자, 연세법을 사용하여 백석정 자리의 풍경과 자리와 주변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다 세간졸모를 슬허하노라 뭐뭐하노라 라고 하는 노라라고 하는 영탄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요. 아해야 미끼를 달지 마라. 아이라고 하는 청자를 제시해서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뭐합니까? 미끼를 달지 말라고 하는 특정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교의 귀산음이라고 하는 8수의 연시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